예, 이어서 중산층론입니다. 부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산층입니다. 보통 부작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뭐 재벌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재벌 중에 상당수가 나쁘죠. 그렇죠? 상당수가 나쁘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물질에 욕심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실제. 그렇죠?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잠을 못 자면서 벌어서 세상에 내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전 재산을 세상에 내는 것은 목적이 뭐였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을 세상을 위해서 쓴다는 그 자부심과 그 자만족, 그것이 이제 세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중산층들은 상당수가 깨끗하죠. 우리 학생들 주위에서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을 들어와서 만나는 뭐 남자친구, 부모님, 친인척, 뭐 교수님 중에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교수 중에 가끔 있죠. 뭐 성희롱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고 아주 나쁜 짓이죠. 근데 교수가 한 5만 명쯤 되는데 성희롱한 사람이 5명인가 50명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뭐 5만 명이 50명 이제 1000분이죠. 그래도 이제 교수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서울여자대학교 제가 교수 20몇 년 하면서 아는 사람 중에는 서울여대 관련된 사람은 감옥에 간 걸 본 적이 없고 저는 평생 뭐 수만 명을 만났을 것 같은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중산층은 대부분이 감옥에 안 갑니다. 근데 재벌 회장들은 감옥에 줄줄이 가고 10명 중에 몇 명이 막 감옥에 가고 뭐 집행유예를 받고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나쁜 거죠. 따라서 중산층이 훨씬 더 깨끗해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 대부분이 중산층입니다. 그러면 중산층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중산층을 나중에 이제 부자 계층으로 표현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뭐 중산층, 뭐 비난한층, 뭐 부유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는 부자 계층과 부자 비계층.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자 계층과 비계층이 있다. 계층을 우리 지향을 해야 한다. 추구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산층, 현재는 이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중산층이라고 하고 무엇이 중산층인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일단 큰 꿈, 작은 생활하다. 큰 생활, 작은 꿈을 가진 사람은 거의 미치는 큰 생활은 뭐야? 화려한 파티를 매일같이 남는 게 뭡니까? 담배 연기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몸은 사그러져 가고 아무것도 제가 담배를 끊은 것이 이제 오래됐는데 집안에 아주 큰 일이 있고 나서 그때 제가 박사를 거의 끝났을 때인데 집안에 큰 일이 나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그거 마무리하고 도로 미입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갔는데 혼자서 한 개 술 먹고 담배 피우니까 3층짜리 아파트 혼자서 있었는데 가족이랑 같이 살던 아파트 혼자 있는데 담배 연기만 뿌였고 눈을 딱 뜨니까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날 제 딸이가 담배를 갖다 버린 게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로는 펴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교수인데 저희 선배고 그래서 저녁 먹기 와서 만났다가 그분은 워낙 담배를 좋아하니까 담배를 입에 물려주는데 제가 빨리지가 않아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때 담배를 이렇게 허망하다 그러고 잊어먹었는데 꿈은 아주 크게 하지 꿈은. 근데 생활은 단아 왜? 우린 개인 몸이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누우면 3평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보통 적어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누우면 3평도 안 되는 묘에 묻혀가는 게 그냥 인생도 허망한. 그 사람이 뭐를 했고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꿈을 크게 가지고 생활은 작게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중산층 개념은 보통 중위소득보다 50% 낮은 소득부터 중위소득보다 50% 높은 소득까지를 중산층. 중위소득이 뭐냐? 우리나라 가구가 한 100, 1700만 가구가 있으면 위에서부터 쭉 소득을 쭉 연도별 소득을 쭉 밑에까지 하고 중간 소득이랍니다. 중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 있죠. 거기서부터 위로 조금 한 50% 높고 밑으로 50% 높은 그 안에가 중산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통. 근데 보통 얘기하면 보니까 그냥 일반 가정.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정이고 대부분의 가족. 저는 어디에 속하는가? 저도 뭐 그렇게 거기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넓은 집에서 자라다가 수백 평이 되는 집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부자 우리나라에서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산 적이 있다가 또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요새는 아주 뭐 중산층이 다 사는 아파트에 거주를 상당 기간 했죠. 사람들이 뭐 지나가면 부자 교수라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웃고 말하는데 뭐 부자 교수가 여기 사면서 뭐 여기 안 사는 이유가 무슨 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좋은 면으로 벗어나면 아주 독특해서 뛰어날 수 있고 나쁜 면으로 벗어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불어 사는데 같이 가는 거. 중산층이란 더 쉽게 표현해서 그냥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대부분의 분들, 우리 학생 대부분의 가족, 우리 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 학교에 뭐 도움 주려고 오는 분들, 다 그분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우리 일반인들이 중산층이다. 부자학적인 중산층은 뭐냐? 물질 집착관념에서 제한된 물질의 축으로 이전. 이게 뭐냐? 물질을 집착하지 말고 제한된 물질에 내가 그냥 필요한 것만 추구한다. 부자학적인 부자의 정의에 맞으면서 물질의 규모와 상관없이 부자학적인 중산층이 가능하다. 물질의 규모. 물질이 크고 저는 뭐 물질이 뭐 많아진다 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대화도 하지 않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수표를 주는 걸 수십 번을 다 거절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 물질 주던 안 주던 제가 물질에 큰 차에 아주 외제차에 기사가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몇 번 있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 명이 있다가 저녁을 먹다가 뭐 가난하신 분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뭐 화장실 몇 번 갔다 오고 뭐 약간 비틀비틀 약간은. 근데 나랑 같이 나와도 악수하고서 또 봅시다 이러는 분들은 몇 명 그냥 나가면 기사가 있으니까 문 열고 가. 나는 우리 학생들 지하철 타고 가는데 지하철까지 걸어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택시 타고 택시사를 안 팔리고 그때만 기사 선생이 좀 필요해요. 그때는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어 그냥 그때만. 그 외에는 기사 선생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다. 나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래서 그 밥값을 내가 냈어요. 내가 안 낸 때도 있지만 내가 대부분 낸 때도 내가 낸 밥값으로 밥을 얻어먹은 회장은 기사를 있는데 나는 그냥 하는데 그때 택시라도 있으면 택시도 또 잡기도 힘들고 그때만 그래. 보통 때는 뭐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하려니까 일부러 걸어 다니고 차도 잘 안 타고 걸어 다니고 학교 올 때는 그냥 차를 타고 오지만 나중에는 그냥 걸어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 아셨습니까? 정신우위소를 신뢰하고 정신물질 밸런스 유지 필요하다. 정신우위소는 뭐냐? 정신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정신물질 밸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물질의 밸런스를 유지해라. 중산층 명예. 미들클래스 아나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적으십시오. 요 페이지를 자꾸 보시고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3번만. 중산층 명예. 중산층 명예. 중산층 명예.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해. 중산층 명예는 뭐야? 우리의 일반 사람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질이도 못 사는 내가 지질이 이 생각만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도 키웠다.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은 우리 학생들을 열심히 키워서 대학을 보냈다. 자부심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나는 떳떳하다. 그렇죠? 조금 불행하다는 건 그중에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한 게 없다. 내가 국수집을 하는데 희한한 국수를 만든 게 좀 빠지는 것 같다. 그럴 거 조금 추구하시면 되고 그렇죠? 중산층 명예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명시적 명예는 노벨상 수상을 받는 사람, 올림픽 금메달을 받는 사람들은 뭐 노벨상 아주 명시적 명예죠. 암시적 명예는 뭐니까 얼굴 없는 천사의 사회봉사. 이게 대부분이 그런 사람 중산층입니다. 중산층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중산층 명예. 나는 떳떳하게 살고 하루를 편안하게 느끼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전 세계 많은 부자들이 스스로 중산층을 표현합니다. 자라라고 하죠. 자라. 자라죠. 자라. 스페인인가? 유럽의 그 자라. 그 자라 회장이 본인 중산층이라고 얘기하고 독일의 그 알징가트 회장도 본인도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부자가 보통 한 4, 500만 명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그냥 중산층이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회장 중에서 옛날에 가장 1등이었던 그 정주영 회장이라고 현대그룹을 맞은 회장이 맨날 표현을 그렇게 했대요. 나는 좀 부유한 노동자다. 노동자, 나는 편안해. 그 다음에 여름에는 회장이 말이에요. 씨름을 안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씨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스스로를 명예,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남한테 물질이 적다는 거 가지고 절대로 비굴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이러하지 말고 나는 정신적으로도 우월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우월할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걸 가지신 것이 중요합니다. TV에 가공된 드라마에서의 부자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 꼴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나쁜 일입니다. TV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텔레비 드라마에 나오는 부자의 실상, 부자의 상들은 거의 다 허상입니다. 현실에는 그런 부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부자 드라마를 가장 많이 찍는 동네에 이제 집이 하나 있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는데 요새는 좀 다른 데 있는데 거기도 그런 부자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TV는 그렇게 어떻게 하죠? 인기를 올린 거 특이한 부자, 뭐 집이 엄청나게 넓고 그런 부자는 존재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한 1000평 정도 되는 집이 있는 부자가 좀 있다는데 나머지 다 몇백 평이고. 근데 제 아시는 분은 그냥 저기 농지가 있어 농지 한 10,000평도 되는데 그거 싸요. 서울여자대학에서 1년 월급 받으면 아마 그 농지 다 사고도 남을 때 아주 싸. 10,000평이 내 집이 10,000평이라 담도 없는 집. 1,000평보다 훨씬 넓죠. 그러니까 TV 드라마는 가공된 허상 이미지다. 왜? TV 드라마는 평범한 부자들의 얘기를 해야 하면 절대 시청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 집안이 어디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경주 최부자댁입니다. 경주 최부자댁을 TV 드라마로 했는데 시청률이 현격하게 낮았어요. 시청률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고가 안 붙어. 드라마를 안 했어요. TV는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료가 생겨야 되니까 그러려면 가공하고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막 하룻밤에 그냥 뭐 엄청난 일 이런 거만 그런 일은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건 가공된 이미지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스트레스 이거 제가 만든 개념인데요. 여러분 요거 제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들 테니까 요거 두 가지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방 스트레스, 모방은 필요 없습니다. 모방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는 줄이시고 새로운 일을 하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세상 일을 잘 안 따라하는데 물론 약간 불편할 때도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노트북 고치려고 뭐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카카오톡 얘기를 하기에 스마트폰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때 불편 가끔 한데 불편하면 노트북이 안 나오니까 유튜브를 못 들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스마트폰을 있는데 거의 쓰지도 않고 뭐 전화 가끔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스마트폰 빌려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서 거기 했는데 그것도 몇 번 잘 못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유튜브 한 서너 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스마트폰으로 그냥 유튜브 동영상 컴퓨터 자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뭐 앱스트랙트나 추상 클래스 뭐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죠? 그냥. 보통 때는 스마트폰 필요 없고. 왜? 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서치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그랬으니까 내가 편해지면은 다른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안 하고 제가 필요하면 그냥 검색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PC방에 가서 두 개 그냥 검색하고 학교에서도 검색을 하고 그냥 그러고 모방은 하지 않고 모방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부작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전국에서 수십여 개 대학이 부작이라고 뭐 만들었어요. 전부 다 저를 따라한 거예요. 학 과목 이름 다 달라요. 돈의 철학, 뭐 부자와 사회,
그죠? 무슨 뭐 존경받는 부자 뭐 부자와 기업 뭐 이러고 전부 붙여놨어요. 실제는 뭡니까? 그냥 제가 한 거 따라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제가 아는 그 던진 그 테두리 안에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새로운 걸 만드시면 돼요. 모방을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새로운 걸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언어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보통 우리가 라면 먹자 그러면 라면 안에 자꾸 넣으면 짬새라면 무슨 라면 똑같아지는데 라면이 말고 음식 이름을 만들어요. 그냥 새로. 여러분이 음식 이름,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개념을 지우는 게 새로운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 스트레스. 비교하지 말라. 비교를 많이 할수록 저는 비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도 뭐 꼭 필요할 때는 비교를 가끔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이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것만 내가 세우는 일에 따라서 가야지. 나는 60살에 뭐를 하고 65살에 뭐를 하고 지지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우리 부자학 수업 전에 미래 인생 계획을 수립하죠. 왜? 여러분의 미래를 짜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게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5명이 만든 미래 인생 계획을 해다가 엄마가 나중에 보더니 맨 처음엔 그게 뭐냐 나중에 좀 했네. 근데 저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서 저도 점점 학생들에게 점점 많이 발전하려고 이제 선배들도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도. 그 여러분이 혹시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하고 상의하고 좀 남의 비교를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모방을 안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죠? 저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면 스마트폰 내 친구는 뭐가 쓰는데 난 그런 아예 그런 느낌이 안 하죠. 안 가지죠. 그다음 두 번째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부자 스트레스 안 받는 나의 삶. 이거는 여러 명이 한 거를 제가 조사해 갖고 나온 건데 여러분이 이거 잠깐 한 줄씩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날 때 편안하고 잠을 잘 잤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만 있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고 밤에 막 2시에 깨고 막 그래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집 나갈 때 최소 용돈이 있고 집 나갈 때 좀 뭐 하루니까 최소만 가지고 제가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갖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요새 습성이 학교를 올 때는 아침이니까 그냥 지갑을 갖고 오는데 오후에 나갈 때는 지갑 안 갖고 현찰만 들고 간다. 버스 카드 하나와 현찰, 그날 쓸 돈 양쪽 주머니에다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어떤 때는 뭐 만 원짜리하고 1,000원짜리만 있고 어떤 때는 5만 원짜리 있고 그때는 돈을 확실히 적게 쓰더라고요. 하루 종일 새로운 일을 찾고 그 새로운 일 남들이 안 하는 모방을 안 하고 비교를 안 하는 새로운 일을 찾고 오후에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저녁에 친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이게 사회봉사라고 저는 밥 사주는 걸 사회봉사를 했고 학생들한테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귀가 후에 가족에게 좋은 부자들 이야기하고 귀가에 좋은 부자들 얘기하고 밤에 내일의 희망을 꿈꾸면서 잠을 잘 수 있으면 부자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방송국에서 지역 방송국에서 해고 났더니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로.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좀 잠시 통화 가능하냐 해서 뭐 잠깐 뭐 됐더니 이 택시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보고는 본인의 생각과 동일하더래요. 한번 만났으면 어떠냐. 마산인가 뭐 제가 전주에서 그걸 한 것 같은데 마산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선생님을 뵈러 제가 마산까지 가기는 좀 힘들고 선생님이 서울에 오시면 한번 잠깐 만나서 뭐 차나 한잔 하자. 그 다음에 오진 않으셨어요. 요겁니다. 자기도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마웠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여러분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미래를 확실하게 펴나가려면 절약과 창조하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30년 후를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